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성경입니다. 오늘의 고민 상담 주제는 줏대가 없는 사람 같아서 힘들다라는 내용인데요. 고민 상담 내용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어렵다는 점이에요 라면서 육아 방법, 아이 교육,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서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또 회사에서도 중심을 잡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줏대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이다. 특히 또 나이가 들면서 더 남의 말에 신경을 쓰는 게 답답합니다 라는 내용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내용을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육아 조언, 그리고 아이 교육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민 상담을 위해서 조언을 받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말도 저 말도 다 맞는 말들을 해줍니다. 왜냐면 자기의 각자 경험 중에서 성공적인 경험들을 상대방에게 주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A라는 사람 팀과 B라는 팀이 있는데 이 두 팀이 갈등을 굉장히 많이 심하게 한다라고 볼게요. 왜 갈등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더 나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갈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팀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아라던가 자녀 교육도 똑같죠. A라는 육아 방법도 그렇고 B라는 육아 방법도 그렇고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으로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우리 인터넷에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 걸 검색해 보면 목록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또 반대로 기숙학원 이런 걸 검색하면 목록이 또 쫙 나옵니다. 우리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연구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주도 학습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심리 검사를 해보고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 웬만한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반대로 기숙학원의 장점은 뭐죠? 아주 빡빡한 시간표를 짜주고 국영수사가 필요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스파르타식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이 사람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도 저 말도 다 맞고 이 선택도 좋은 점이 있고 저 선택도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줏대 없는 사람 같아서 고민이다 인데요. 강력한 심리 인사이트를 하나 드리자면 줏대가 꼭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런 A라는 친구랑 같이 게임도 하고 놀다 보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저도 A라는 친구의 말을 또 A가 많이 쓰는 말을 하게 되고 A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B라는 사람이랑 어울리니까 또 마찬가지로 B처럼 행동하게 되고 B처럼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줏대가 없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나는 색깔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색깔을 담는 그릇이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규정짓게 됩니다. A라는 친구는 톡톡 튀는 콜라와 같은 친구였고 B라는 친구는 숭덩숭덩 넘어가는 이온 음료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A를 담는 내가 컵이 되면 저는 콜라병이 되는 거고 B, 주스를 또는 이온 음료를 담는 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주스병이 됐다라고 이렇게 저 스스로를 정의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통찰력을 발휘하고 보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줏대 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색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릇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선택으로 잘 선택하는 사람
으로 규정 짓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가 아니라 이런 선택도 해보고 저런 선택도 해보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나로 규정을 짓는다면 조금 더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을 두 번째로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에 명쾌하게 대답을 내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람은 불확실성을 참기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걸 어떤 한 단어로 정의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목록화된 내용으로 정의 내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기 인식감을 높이는 코칭을 할 때 사용하는 이 목록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자기 인식감 높이는 코칭의 목록들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의를 훨씬 세분화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기를 조금 더 명명 지으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로 알아봤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이렇게 비유를 드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얀 도화지에 뭔가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져 있는 거죠. 하지만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명암도 주고 색깔도 칠하고 해야 나만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로 빨간색으로 나를 명명했다면 파란색이지 않은 내 모습이 큰 기회비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회비용이 생기는 만큼 내 모습도 뚜렷해지고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좋은 선택이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줏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고민을 놓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도 너무 저한테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 고민 중에 그럼에도 내가 무언가 항상 선택해 오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100대 0은 없습니다. 51대 49입니다. 내 50일 눈곱만큼 더 많이 선택한 게 과연 뭔지 그것으로 나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면 고민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